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세포를 이루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이루는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 그 형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친수성의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에요. 막의 바깥쪽에. 그리고 소수성의 인지질은 꼬리 부분에, 막의 안쪽에 분포 안쪽을 이루고 있어서 세포막은 크게 보면은 친수성 인지질과 소수성 인지질이 서로 머리 부분, 꼬리 부분끼리 감싸고 꼬리 부분이 맞닿고 머리 부분을 밖으로 내밀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 사진에서처럼 아래 그림에서처럼 머리 부분은 친수성 물과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물과 다도 괜찮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잠시만요. 친수성 갑자기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결혼하면 안 되죠. 네,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은 기억나는데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요. 네. 물과 친화적인 부분은 머리 부분, 막의 바깥쪽에 있고요. 소수성의 부분, 물과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은 꼬리 부분으로 막의 안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단백질이 있는데요.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어서 물질 수송, 신호 전달, 세포 인식, 효소 작용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는 것은 뭐 어떤 물질은 넘어가게 하고 어떤 물질은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고르고 있다는 거죠. 자, 유동 모자이크 막이에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막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포막에서 일하는 일들 첫 번째 확산인데요.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에너지, 뭐 ATP 화학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이동 방식인 단순 확산과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인 촉진 확산으로 나눠지는데요. 단순 확산,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뚫고 지나가요.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나 이산탄소 같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촉진 확산은 중간에 단백질을 통해 이동해요. 예를 들어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말할 수 있는데요. 수동 단백질이 포화가 되게 되면 아무리 세포막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크더라도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자, 세포막에서 일하는 일, 또 다른 일도 알아볼게요. 삼투입니다.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에너지, 역시 ATP의 화학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삼투인에서 반투과성 망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용액 그 반투각성 막을 가운데로 사이로 양쪽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포들을 여러 가지 액들에 넣어볼 텐데요. 안보다 농도가 낮은 높은 잠시만요. 높은 쪽 낮은 쪽 이게 갑자기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혈장에 내부보다 삼투압이 높은 액을 고장액 그리고 낮은 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물의 농도가 저장액이란 것은 다른 물질의 농도가 낮다는 거니까 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물 농도 높다 보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많은데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적어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팽창이나 용혈이 일어나고요. 식물 세포는 팽윤 보면은 액포도 굉장히 커진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용혈이 무엇이냐? 용혈이란 적혈과 파열되어서 혈장 헤모글로빈이 혈장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는 거죠. 아예 터져버리는. 네. 자, 안과 밖에 농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양과 물이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농도가 높다면, 바깥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의 농도가 낮다는 거죠.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쭈그러들게 되고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보니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능동수송은 무엇이냐? 인질의 이중충에 있는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농도 쪽 물질을 고농도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아까 봤던 삼투나 확산은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얘네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이 이동하거나 소장 융털이 양분 일부를 흡수하거나 콩팥의 세뇨관, 이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능동수송이죠. 세포호흡 저해체를 처리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 ATP의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 통해 물질 선택적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런 세포 내 섭취 그리고 배출, 즉 물질이 이동하는 형식들 중에서 세포 내 섭취, 배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에너지를 역시 사용해요. 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큰 분자나 고형물 등을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세포 내 섭취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만 감싸서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십세포 작용입니다. 크기가 비교적 큰 고형물질을 이동시킨 작용으로서 백혈구가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질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음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세포의 배출입니다. 세포 안에 분비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속낭 안 물질을 세포 밖에 내보내는 방부책인데요. 호르몬과 효소는 이런 방식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세포막을 얘기하면 세포막의 구조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얘기했는데요. 삼투 확산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 농도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었다면 능동수송과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은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단백질이 주관하면서 일어나는 물질 수송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어들이 굉장히 난해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생명과학 1보다 갑자기 이게 뭔 내용이지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부터 따질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어떠한 작용, 물질 대사가 일어나죠. 효소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